여러분, 자기 전에 혈당을 쟀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재보면 더 높아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오를까 궁금하셨죠?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자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높게 나온다면 수면 시간 외에 다른 요인도 살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뇨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한의사 김은정입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혈당을 쟀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재보면 더 높아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혈당이 오를까 궁금하셨죠? 오늘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전에 혈당이 얼마였고 또 아침 혈당은 얼마였는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당뇨스쿨 의료진이 읽어보고 답변도 남겨드릴게요.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주요 원인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새벽 현상입니다. 새벽 현상이란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날 준비를 하면서 혈당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간에서 포도당이 방출되면서 혈당이 높아지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해주지만 당뇨인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보니 혈당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혈당이 자기 전보다 10에서 20 정도 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소모기 효과입니다. 소모기 효과는 자는 사이에 저혈당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낮아진 혈당을 보상하려고 과도한 혈당 상승이 일어납니다. 인슐린을 투여하거나 당뇨약을 먹고 계시는데 저녁 식사를 평소보다 부족하게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모기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당뇨약 용량을 좀 줄이셔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침에 혈당이 높은 이유가 새벽 현상인지 소모기 현상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새벽 3시에 혈당을 재는 겁니다.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혈당을 재봤을 때 70 이하로 저혈당이 있다면 소모기 효과이고 정상 혹은 고혈당이라면 새벽 현상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는 것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소모기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요. 첫 번째, 밤에 식은땀을 흘리거나 악몽을 꾸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경우. 두 번째, 아침에 심한 피로감이나 두통이 있는 경우. 세 번째, 자기 전 당뇨약을 먹거나 인슐린을 맞는 경우. 네 번째, 저녁에 탄수화물을 좀 적게 드신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소모기 현상일 가능성이 높으니 새벽 혈당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적게 한 다음 날에 아침 혈당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케이스는 소모기 현상일 가능성이 더더욱 높습니다. 아침 혈당이 높은 세 번째 이유는 밤새 간에서 포도당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간은 혈당이 떨어지면 포도당을 방출해서 혈당을 다시 상승시키는 혈당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혈당 조절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당뇨인의 경우에는 간이 밤새 포도당을 지나치게 방출하기 때문에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공복 혈당이 높은 대부분의 당뇨인의 경우 간이 지나치게 혈당을 방출하는 것이 원인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뇨 자체를 치료하고 간의 혈당 조절 기능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침 공복 혈당이 오르는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새벽 현상은 어느 정도는 당연한 것이고 소모기 현상인 경우에는 저녁 당뇨약 그리고 저녁 인슐린량, 식단을 조절해서 해결이 가능한데요. 간에서 지나치게 혈당을 방출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는 간의 기능을 안정화시키고 몸 전체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한약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췌장 기능 개선, 발저림 개선 등 한약 치료가 강점이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의 기능을 개선하여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도 한약 치료가 큰 강점이 있기에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한의학적 치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1644-5178로 전화해주세요. 오늘의 영상 세 줄로 요약해보면요. 첫 번째, 자기 전보다 아침 공복 혈당이 더 높은 이유는 새벽 현상, 소모기 현상, 간의 조절 능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모기 현상인지 확인하려면 새벽 3시 혈당, 그리고 밤중에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세 번째, 간에서 지나치게 많은 혈당을 만들어내는 경우라면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됩니다. 잠도 7시간 이상 자고 식단도 나름 신경 쓰는데 왜 아침 공복 혈당이 안 떨어질까?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자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더 높게 나온다면 수면 시간 외에 다른 요인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잠을 잘 자야 혈당이 잘 잡힌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저희가 옛날부터 수면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이제는 여러 연구에서 수면이 혈당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결과들도 나와서 수면의 중요성이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가 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7시간, 8시간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나쁘면 몸은 충분히 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공복 혈당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망가뜨리는 게 뭘까요? 그리고 수면과 전혀 별개로 공복 혈당을 높이는 다른 원인은 없을까요?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시간만 채운다고 다 같은 수면이 아닙니다. 수면에는 단계가 있는데 그중 깊은 수면 단계인 석타 수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인슐린 감소성이 회복됩니다. 이 단계가 짧거나 자주 깨진다면 7시간을 자도 몸은 충분한 회복을 못한 상태가 됩니다. 자주 꿈을 꾸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충분해야 혈당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면 시간과 질을 측정해서 당뇨 진료에 같이 쓰는 시스템이 곧 도입될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진료를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 전보다도 오히려 혈당이 높다면 새벽에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호르몬 반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현상으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코티솔, 성장 호르몬, 글루카곤 이런 호르몬들이 한꺼번에 분비되면서 간에서 포도당을 내보내서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인슐린 기능이 충분한 사람은 이걸 상쇄할 수 있는데 당뇨인은 그렇지 못해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소모기 현상인데요. 새벽에 저혈당이 오면 몸이 그에 대한 방어 반응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려버리는 경우입니다.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 종종 나타나고 새벽에 식은땀 흘리거나 아침에 두통이 있다면 이 경우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과 관계없이 습관이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취침 3시간 이내에 뭘 드시면 다음날 아침 혈당이 많이 올라갑니다. 과일 한 조각, 견과류 한 줌 이런 것도 시간대에 따라서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료할 때 자기 전에 반드시 금식하시도록 권유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자는 시간만 충분하다고 해서 공복 혈당이 자동으로 잡히는 건 아니고 수면의 질, 또 호르몬 패턴, 복용 중인 약, 그리고 취침 전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취침 전 식습관, 그리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취침 4시간 전부터 음식 섭취를 끊으세요. 야식 영향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녁 11시에 주무신다면 7시부터는 음식 섭취를 피하세요. 물을 조금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늦은 저녁 식사가 불가피하다면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채소 위주로 가볍게, 적게 식사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취침 루틴을 만드시는 겁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밝은 빛을 피하세요.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취침 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사이, 약간 시원한 정도가 적합합니다.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자주 깨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깊어져서 생활관리로는 어려운 경우라면 한의학적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혈당 개선탕의 치료 효과는 SCI급 약술지에 등재될 만큼 검증되어 있습니다. 3개월 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당화혈 색소가 평균 1.84% 감소했고요. 간 수치, 중성지방 수치, 심혈관 위험도까지 함께 개선되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공복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을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1644-5178로 문의주세요. 오늘 영상 3줄 요약입니다. 잠을 7시간 이상 자도 공복혈당이 안 떨어지는 건 수면 시간이 아닌 수면의 질, 새벽 호르몬 패턴, 야식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깊은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감소성이 회복되지 않고 새벽 현상이나 소모기 현상으로 자는 동안 혈당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취침 4시간 전 단식,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밝은 빛을 차단하는 것으로 수면의 질을 높여 공복 혈당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달린 댓글에 3교대 직장인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댓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장이 3교대로 하는 직업이라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특정 직업에 대한 관리나 처방에 대한 방송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문제가 수면 패턴과 식사입니다. 직장을 쉬이 바꿀 수는 없고요. 3교대 근무는 참 혈당 관리에 있어서는 어려운 생활 패턴입니다. 3교대 근무자는 교대 주기마다 수면 시간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몸의 생체 시계가 계속 바뀌어요. 이 경우에는 무조건 7시간을 채우려는 것보다 근무 직후에 최대한 빨리 잠드는 것, 이거를 우선으로 실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전에는 암막 커튼도 치시고 귀마개도 해서 빛이랑 소음을 차단해서 낮이더라도 최대한 좀 깊은 수면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수면 시간에 불규칙하더라도 자기 전에 2-3시간 이내에는 식사 피하시고 커피나 에너지 음료는 깊은 수면에 드는 걸 방해하니까 이런 걸 가능하면 삼가시는 것이 공복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3교대 근무를 하시면 완벽한 수면 루틴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날 잘 수 있는 시간에 최대한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 같아요. 또 댓글에 궁금한 점 적어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영상 통해서 답변도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활발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편지 신청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는 당뇨 편지에는 당뇨스쿨 의료진의 혈당관리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로 1877-8125로 신청해주세요. 고정 댓글에도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